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기획자, 주니어와 시니어 그 경계에서 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게 된 루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강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셔야 좀 공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제 소개부터 좀 하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오혁근이라고 하고요. 그 필요에 따라서 루트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수 없이 시작한 기획자이고 헬스케어 전문 에이전시 IT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차는 7년 차이고 이직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맥비 컨퍼런스에서 몇 번 강연을 했었고요. 했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수 없이 시작해서 한 중소기업에서만 6년 고여있는 썰, 그리고 기획 6년 차 처음 부사수가 생겼다. 커뮤니케이션도 스킬인가요? 이런 제목들이었고, 보시다시피 주제가 보통 이제 사수, 부사수, 소통, 성장 이런 내용이고, 오늘도 약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기회가 닿아서 독서 모임 플랫폼인 그 크로스 디사이플스라는 곳에서 독서 모임 리더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의 독서 육각형 인재라는 제목으로 독서 모임을 몇 번 리딩했었고요. 매년 강연에 서면 진짜 쟁쟁하신 분들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 경력자분들 경력 보시면 저도 이제 7년 차이고 누군가는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년 차, 20년 차 되신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디프리 같은 거 보통 참여 많이 하는데 참여하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아, 이분들이 강연을 했을 텐데 내가 앞에서 너무 나댔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여기에 이제 서게 되는 이유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식이나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좀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연차가 많으신 분들이 이제 나누는 그런 고수 같은 얘기들도 필요하지만 누군가한테는 그냥 딱 몇 발자국 먼저 가본 사람의 그런 경험 공유가 더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전달 드리는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일단 7년 차이고요. 정확히 하면은 2018년 6월에 처음 서비스 기획자 업무를 시작해서 이제 정확히 6년 반 정도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서비스 기획자라는 직무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는지도 몰랐고,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뭔지도 몰랐고, 어쨌든 시작하게 됐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 어느덧 이제 7년 차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어, 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7년 차는 주니어일까요? 시니어일까요? 여기서 이제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한데, 이제 빠지는 분 없이 손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선택지는 세 개 드릴 거예요. 하나는 시니어다, 아니 주니어다. 두 번째 시니어다. 세 번째는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자, 100만 원 더 줘주세요. 주니어다. 있어요. 한 5% 있는 거고. 시니어다. 3분의 1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여기도 한 3분의 1 되는 거고. 시니어에 가까운 것 같긴 하네요. 네, 여러분 연차도 한번 궁금해요. 혹시 지금 7년 차 기준으로 나눠볼게요. 오신 분들 중에 7년 차 미만이다 하신 분들 얼마나 되세요? 역시 훨씬 많으시군요. 7년 차 이상이신 분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죄송합니다. 애매해서 이제 요즘 애매하면은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에는 5년에서 7년 사이가 일반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긴 했고 이제 뒤쪽 얘기도 되게 공감이 됩니다. 그 핵심 역할을 맡았다면 3, 4년 차도 사실 시니어라고 볼 수 있고 10년 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시니어라고 하기 좀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연차는 사실 절대적이지 않은 건 맞는 것 같고요.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시니어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 고민을 시작하는데 되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쉽지 않았냐면 내가 시니어다라고 인정하는 게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20살이 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네가 성인이냐라고 물어보면 아, 나 성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제 네가 어른이냐 라고 말을 하면 나 어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어, 그만큼 이 시니어라는 거는 사실 연차적인 것보다는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맥비 톡방에서 이 강연을 모집을 할 때, 제가 이 기획자, 주니어와 시니어 그 경계에서 든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게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직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진지하게 이직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제가 이직을 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이직을 시도해 본 적은 한 2번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회사에서 회유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남았는데 한 번은 이제 음, IT팀 합류한 지 1년도 안 됐을 때였고 한 번은 이제 또 2년 전쯤이었는데요. 음, 그때는 딱 근데 이번에 이직 준비를 하려고 앉아서 이제 각을 잡고 있는데 시작부터 좀 이전과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다를까 해서 제가 예전에 이직 준비할 때 어, 강조하려고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성실하고 내가 열정도 있고 태도도 좋고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게 더 이상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이제 본능적으로 느낀 거예요. 본능적으로 느껴서 제가 시니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주니어는 아니다라는 걸 이제 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지 이번 이직뿐만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이 일을 계속 할 거라면 이번 이직만 두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번을 계기로 조금 더 먼 미래까지 생각해서 다음에도 이직을 할 때 좀 힘을 덜 들이고 이직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세팅해 놓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됐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생겼을 때 원하는 곳으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었어요. 이 고민을 하면서 더불어 이제 같이 했던 생각은 지난 시간을 좀 회고해 봤는데 그래서 오늘 나눌 얘기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주니어와 시니어 그 사이에서 서 있는 한 명의 이제 기획자가 했던 고민, 성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돌아보니 주니어 때와 달라져 있던 나의 마인드셋.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좀 길다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지금까지 기획자 생활하면서 깨달았던 것들 그렇게 3카테고리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다시 이직 얘기로 돌아와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나눠보자면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을 고민을 해봤는데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결론이 났어요. 사실 고민에 비해서 되게 답변은 간단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주니어 때 보통 그, 그 앞서서 언급한 그 성실이나 그 열정이나 태도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대한 약간 평가 요소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일 잘하는 건 뭐냐?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2가지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효율적인 인재고 한 명은 독보적인 인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효율적인 인재라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 가성비가 좋은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서비스 기획적인 업무 능력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업무가 주어졌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똑같은 시간이 들어도 퀄리티가 월등하게 높거나 아니면은 일이 중간에 끊기거나 2-3번 하게 되는 경우를 잘 피해가는 약간 그런 사람이고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 표현을 하자면 주는 월급에 대한 가성비가 진짜 좋은 그런 사람을 선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독보적인 인재인데 이 인재는 이제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는 다르게 표현하기로는 나를 대표할 수 있는 필살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요즘 시대를 예로 들면 이제 AI 개발자가 이제 서로 모셔가기 위해서 몸값이 매우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원하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지지 못하면 어,
그 기술이나 지식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독보적인 인재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기획자는 소위 기술직으로는 좀 분류가 되지 않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독보적인 능력이라는 게 있을까로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I의 등장이 좀 기획자 씬에도 새로운 차원의 능력 격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개발은 못하더라도 AI를 잘 활용할 줄 알게 되면 그 업무 능력을 조금 더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몇 배 더 빠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는 좀 더 창의적으로 활용하면 예전에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한 일들도 이제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네, 그런 차이가 발생을 하고 뭐 AI를 예로 들었지만 그 외에도 이제 다른 필살기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아주 잘한다면 이제 또 글로벌한 서비스라든지 외국과 소통하는 포지션에서 이제 좀 강점이 될 거고 또 한 도메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 뭐 이런 독보적인 지식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헬스케어 쪽에서만 7년 있었는데 이 시장만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니즈나 유저들의 특징을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법적 규제나 이제 제약 사항들도 알고 또 그 필드만의 또 트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해보지 않은 뭐 에듀테크나 뭐 이커머스도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외에도 또 뭔지는 모르지만 회사가 이 사람은 이런 게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이제 나만의 필살기를 장착한다면 이제 어느 많은 회사들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아, 탐내는 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일단 생각을 보유를 했고 그리고 평소에 그 필살기를 잘 드러낼 수 있게 관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사실 뭐를 해놓고 결과를 갖고 온 건 아니고 이제 제가 막 답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아직 가설의 단계이긴 하지만 결국 독보적인 인재까지는 다다라야 비교적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회사로 원하는 처우에 가깝게 이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뭐 잘 다듬어진 서비스 기획 스킬을 갖추는 것만 해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주말에도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보통 있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하면서 보면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열정적이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직 시장에 가면 이제 포트폴리오 이런 거 보면 되게 많은 사람이 모두 성실하고 열정적이고 일 잘하는 사람들로 이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나름의 또 스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 느낌에는 보통의 서비스 기획 스킬은 사실 직무적인 보편성으로 이제 채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가산점을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지만 나만의 필살기를 좀 발견하고 만들고 다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연차랑 상관없이 이제 순수 서비스 기획 스킬은 사실 기본이고요. 내가 지금 관심이 있다거나 뭐 흔히 말해 덕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관심이 깊이 있거나 좀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기술이 있다면 꾸준히 갈고 닦으시고 좀 직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방향을 찾아보시면 매력적인 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막 이제 생각을 정리한 단계이기 때문에 언젠가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주니어 때와는 조금 달라진 지금 연차에서 해봤던 이제 성장에 대한 고민에 대한 결론을 나눠봤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가끔 일을 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진짜 저의 옛날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하다 보면 진짜 나 좀 이제 많이 컸네?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니어 때와 제가 달라졌던 점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즉, 이걸 통해서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계실 텐데 주니어 분들께 이제 언젠가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내실 거라는 좀 약간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주니어와 시니어를 구분하는 키워드 중 하나는 좀 불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니어는 많은 것이 불안하고 시니어는 정답인지는 모르겠는데 다 자기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주니어 때를 돌아보면 진짜 모든 것이 불안했고, 그러니까 내가 서비스 기획자로서 잘 일하고 있는지, 내가 쓴 스토리보드를 실무자들이 잘 보고 있는지, 문제가 터졌는데 내 잘못이라고 했는데 내 잘못이 맞는지,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쓰면 또 오해하는 거 아닌지, 개발자가 일정 못 맞추면 나는 어떡하지? 하고 물경력 되는 거 아닌지, 연봉이 적당한가? 이런,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는 게 뭔지를 세어보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이제 불안감들이 있고, 이제 스토리보드 겨우겨우 일정 맞춰서 넘겨놔도 불안하고, 테스트 잘해서 오픈을 해도 불안해서, 사실 이 불안이라는 게 그 서비스 기획자라는 직무의 숙명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네, 결론적으로 지금 제 상태를 보면 그 불안들이 좀 많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연차가 지금 쌓인 지금에서 주니어 때와 좀 달라져 있는 제 마인드셋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법이 궁금하지 않다입니다. 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일할까? 그러니까 나랑 똑같이 일하나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오랜 기간 깊은 갈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수 없이 시작했고 서비스 기획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서 그 해결책으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들을 수 있는 온오프라인 강의를 다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서비스 기획자가 어떤 문서를 쓰고 어떤 일을 하는지 이론적인 지식이 늘어나고 나름 회사에서 써먹어 보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항상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대로 내 나름 하는 거지 제대로 하는지를 잘 몰랐고 그래서 근데 운 좋게도 저는 사수가 없이 시작은 했지만 퇴사까지 네 번 내걸고 몇 번 설득을 한 끝에 사수가 한번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수가 생겨서 가장 좋은 점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제가 사수 없는 동안 혼자서 배우고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겠지만 나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틀린 방법으로 일하지 않았고 옆에서 이제 사수가 일하는 걸 보니 비슷하게 일하네, 비슷한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눈으로 다른 사람이 일하는 걸 직접 봤을 때야 그때서야 이제 보고 이제 업무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봤기 때문에 이제 내가 잘한다 못한다에 대한 피드백을 삼고 기준을 삼고 이제 거기에서 더 잘해야 된다는 이런 음, 기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회사를 다녔지만 같이 일해본 기획자가 세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됩니다.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신 분들이 많아서. 네. 근데 이런 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제가 이제 보편적인 기획자의 업무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기에 충분했고 그리고 업무 방식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회사마다 어느 정도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회사의 시스템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이 좀 궁금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결국에는 다양한 기획자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나의 업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회사의 삶과 다른 일상을 분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연차가 적었을 때 돌아보면 저는 항상 그 승모근이 아팠던 것 같아요. 항상 승모근이 아팠고 진짜 저 잠이 되게 없는 사람인 편인데 진짜 초기에는 집에 오자마자 막 잠 들어버리고 이런 거 있었고 토요일에는 금요일에 다 못한 일이 생각나서 찝찝하고 일요일에는 월요일에 해야 될 일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느라고 마음의 준비를 항상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네 사실 저는 그 워라벨이라는 컨셉에 아주 깊이 동의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워라벨이라는 거는 마치 제 시소의 양쪽 끝에 이 워크와 라이프가 저울질하는 듯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어, 얘네가 사실 전 대척점에 있어서 밸런스를 맞춘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 워크가 라이프 속에 사실 소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밸런스는 맞추는 거는 그런 관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워라벨이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높은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저는 워크가 나의 라이프의 일부가 되었을 때 드는 이물감을 좀 최소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다르게 말하면 내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이 일이 내 적성에 잘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성에 이 맞는지
맞는지 판단하는 데는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바로 그 주니어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애초에 나에게 없었던 이 기획자라는 직업적 역할이 나의 삶의 일부 이식되고 나면 사실 어, 그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에는 너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삶과 그 회사의 삶이 아닌 다른 일상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쉬는 것도 사실 나를 위해 쉬는 게 아니라 다시 일을 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일이 내 삶에 익숙해지게 되면 이 그 일이 갖고 있던 그 붓기가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빠지게 되면서 일의 영역이 어느 정도까지여야 된다는 나만의 기준이 또 생기고 이제 다른 일상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항상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항상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음,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최대한 그 영역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롭게 업무를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일을 대충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그 방법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세 번째는 업무에 따라 완급 조절이 가능해졌다. 저는 이제 주니어 때 모든 일을 강강강강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강약, 중강약 해줘야 되는데 항상 강강강강으로 했었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가 중요한 일인지도 잘 모르고 이게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도 해보기 전까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일단은 뭐 그때는 뭐든 열심히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주니어 때는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 감 잡기 위해서는 뭐든지 끝까지 해보는 수밖에 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똑똑하게 일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일을 여러 번 해보면 일에 대한 각이 나오는데 이제 저는 에이전시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클라이언트들을 보면 어떤 프로젝트는 어, 클라이언트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류의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건 진짜 좀 절박하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근데 이걸 다 같은 비중을 놓고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사실 좀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애써서 결국 힘 다해서 해줬더니 별로 관심도 없고 어떤 거는 신경을 써서 해줬더니 정말 좋은 평가를 받아서 다시 일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 구분하는 센스는 사실 경험이 쌓이면서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건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제 자신에게 조금 놀라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분류를 이제 인하우스랑 에이전시로 할 수 있죠. 이거를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기획자를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아마 막연하게 인하우스나 에이전시 중에 어디가 더 맞을 것 같냐고 물어보면 인하우스가 맞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음. 저도 어쩌다 보니 제가 에이전시에 계속 눌러 앉았는데 제가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어, 기획자로 취업 선택권이 있다면 저는 인하우스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도 사실은 바라고 있고 그래서 어, 사실 클라이언트라는 존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도 같은 회사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랑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화해하고 이게 낫지. 근데 클라이언트는 왠지 갑질하는 사람인 것 같고 나는 저자세를 취해야 되는 사람처럼 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네. 전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되게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클라이언트가 잘못했다고 하니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 뭐 그랬던 적도 몇 번 있었고 클라이언트한테 뭐 사실 정당한 사유로 일정이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로 일정이 늦거나 아니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해도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을 하게 했던 적도 많습니다. 불편하죠. 근데 지금은 저는 되게 잘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뻔뻔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한테 이제 개념이 탑재된 거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이거는 당연히 이렇게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까지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네,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둘러대는 게 아니라 사실 정당한 이유를 대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쪽 귀책 사유로 이제 일정이 늦어지는데 데드라인을 맞춰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사실. 못한다고 말을 하고 또 못한다고 말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인력을 조금 더 투입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하고 돈 받아내. 이런 것들 정당한 사유를 대서 설득하고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더라고요.
예, 진짜 저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면 진짜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경력이 쌓이다 보면 사실 업무 진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러면 나의 지식이 클라이언트 지식보다 많아지면 내가 항상 대화에서 우위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좀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는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진짜 제가 많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윗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제 윗사람한테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불안이 많은 사람이라서 다음 스텝이 명확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그냥 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서 개발자한테 물어보고 사수한테 물어보고 뭐 팀장님한테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대응을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만약에 진행을 했는데 만약에 이걸 거절하면 그땐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 보는 경우의 수를 짜고 이랬었는데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팀장님이 내가 책임질게라는 얘기를 들어놔야 이제 일을 진행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뜬금없이 나오더라고요. 제 선에서 해결할게요. 약간 이런 게 생겨서 진짜 나 많이 컸다라는 생각을 하고 가끔씩 이제 팀장님이 어떻게 형식적으로 물어보실 때도 있어요. 메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잘 해결했어요? 아, 내가 알아서 잘 하는데 왜 귀찮게 물어보시나 그런 생각이 속으로 들 때도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제가 말한 다섯 가지의 생각이 든다면 이제 좀 주니어 티를 좀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경험이 다 자연스럽게 해결해 줬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날이 반드시 그러니까 오더라고요. 오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하시고 이제 무의미하게만 보내지 않으신다면 이제 나는 언제 불안하지 않게 일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무색해질 만큼 이제 자연스럽게 경력자의 마인드셋을 갖추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기획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을 몇 가지 나누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커리어 패스에 정답은 없다는 겁니다. 네, 이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런 생각이 들게 된 거는 이제 강연도 참여도 여러 번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프리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정말 커리어 패스는 다양합니다. 다양하더라고요. 다양하고 이게 마치 정해진 길이 있고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순탄하고 매끄러운 길이 있다라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하는 바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만이 옳은 길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입사 후 1년 꼭 채워야 되나요? 이직을 많이 하면 안 좋나요? 뭐 공부해야 되나요? 뭐 사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해오면 저도 솔직히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긴 하다라고 답변을 단편적으로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을 나눈 사람의 상황이 그렇게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합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고민 끝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섣불리 결정하기를 유예하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어, 그 선택이 사실 잘못되고 실수라고 하더라도, 커리어를 완벽히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이후에도 어쨌든 꿋꿋이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면 그 여러분 커리어에 좋은 에피소드로 하나 남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는 나의 선택을 믿고 나만의 스토리를 써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경험은 해석이다라는 건데요. 쓸모없는 경험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경험으로 남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면 아쉽지만 그 일은 쓸모없다고 남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의 작은 부분이라도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로 해석을 한다면 이제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또 그럴 수 있어야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에게 다음 기회가 오는 법이죠. 그래서 저 경험 하나 공유 드릴 게 있는데
혹시 헬스케어 쪽 종사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제약업계 쪽인데, 그 비바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게 그 제약업계 CRM, 영업 툴, 자산 관리 시스템을 통합한 진짜 큰 서비스거든요. 지금 완전 그쪽 시장 메인스트림인데요. 저희 회사가 에이전시다 보니 이제 이거랑 관련된 개발 업무를 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초보였을 텐데 주로 개발하는 게 이제 CLM이라는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웹 개발 언어로 만든 약간 좀 차세대 슬라이드 같은, 그러니까 PPT 같은 건데 거기에 이제 개발적인 요소를 넣을 수도 있고 그 CRM이랑 바로 통신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이 CRM만 놓고 보면은 그 슬라이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거니까 사실 매력적이진 않아요. 매력적이진 않았고, 근데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저희 회사 IT 팀이 너무 작았어가지고 뭐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네, 그 서비스 기획 일을 할 일이 없었고, 그래서 저는 밥값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서비스를 무작정 팠어요. 팠는데 에이전시한테 제공되는 샌드박스도 있고, 그래서 직접 개발도 해볼 수 있고, 매뉴얼이 글로 다 돼 있어가지고 영문으로 돼 있었는데 꼼꼼히 읽고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비바에 대해서는 국내 최고 권위자가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실제로 그런 게 비바 한국 지사 직원보다 제가 더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던 중에 저희 사수분이 입장을 했는데 저한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특화된 서비스에만 일을 하는 거는 네가 경쟁력이 없다. 이직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일리 있는 말이었고,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당시 분위기가 이 사업이 우리 회사의 주력 사업이 될 거라는 느낌도 있었고, 사실 샌드박스를 사용해 보면서 이제 막 이 서비스를 나노 단위로 분해하면서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고 서비스 기획자로서 이제 도움이 될 거라는 좀 믿음이 생겨서, 근데 이게 실제로 작용했어요. 추후에 제가 뭔가 개발할 때 특히나 뭐 어드민 페이지나 뭐 유저랑 그 어드민이 약간 통신하는 그런 걸 개발할 때 이 서비스의 UI, UX나 프로세스가 머리에 완전히 남아 있어가지고 거의 그거를 활용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또 예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회사의 매출에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적은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입지를 빠르게 다졌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제안하거나 했을 때 수용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를 별 도움 안 되는 잡무라고 생각하고 했다면 사실 오래 하지도 못했을 것 같고 그렇게 좋게 해석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일만 주어지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이 정석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주니어 때는 더 그렇고요. 하지만 뭐 그런 경험이 무조건 무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일이 잘 되고 있다면 누군가 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건데, 개발자나 디자이너는 그 실무 이런 실무자들은 성과가 즉시 눈에 보이죠. 근데 기획 점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평가가 되는 편인데, 사실 저는 그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일이 문제가 생기면 티가 바로 나죠. 근데 잘 되고 나면 원래 잘 될 일이었구나. 이 일이 쉬웠구나.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비춰진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프로젝트를 담당했냐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는 현저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다는 건 그만큼 누군가가 프로젝트를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이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무난히 순항했다면 이제 기획자분들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칭찬하고 잘 마무리해준 동료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인정을 필요로 한 상황이라면 좀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는 업무를 쉽게 만든다. 이제 요즘 이런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제 회사라는 곳이 돈을 벌기 위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동료들과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일만 하고 퇴근하고 빠이빠이하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뭐 사람과의 접점이 없는 직업이라면 모르겠지만 희한하게도 이 기계적인 IT라는 분야가 사람 자체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진짜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친밀도가 높은 사람한테 더 생각해주고 배려해주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어, 업무에서 친한 사람과 일을 하면 말도 잘 통하고 시너지가 분명히 나고, 그리고 회사에 가는 것만도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거기서 일하는 내 컨디션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동료와의 관계가 뭐 업무와 상관없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뭐 그런 생각 가지신 분들에게 좋은 관계를 무조건 맺어라고 강요를 하고 싶진 않지만 저는 이제 좋은 관계가 업무를 이지 모드로 만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과 관계를 맺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한테 손을 먼저 내미는 거. 두 번째는 내가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거.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꼭 서비스 기획자가 아니어도 괜찮다인데 어, 지금 여기 대부분 계신 분들이 기획자나 PM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제 여러분 그리고 제가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될 때 우리의 직무는 무엇일까요? 저는 조금 더 유연하게 나의 커리어에 대해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자라는 직무 자체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이제 다양한 전공에서 오고 다양한 일을 하다가 오는데 어, 어쨌든 이 일을 하니까 저는 어디서도 잘한다고 인정받고 욕먹지 않는 서비스 기획자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일을 하면 성취감도 있고 잘 맞습니다. 근데 좀 이제 지금 제 안에도 약간 미세하게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변하는 걸 느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나 자신 있고 회사가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그 어느 것도 변하지 않는 건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게 없어서 새로운 직무도 생기고 역할도 생기고 새로운 니즈가 생겨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뭐 사실 이미 저희 같이 협업하는 뭐 디자인이나 개발이나 마케팅 이런 데 끌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한 번쯤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지금보다 나에게 더 맞는 자리를 찾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막상 가보니까 좀 내 생각보다 달라서 좀 결국 리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시야가 열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 요즘 세상이 원하는 인재는 외골수보다는 스펙트럼이 넓은 인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마음만 되신다면 어, 도전은 최대한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드리려고 했던 이제 주니어와 시니어 사이에서 제가 고민했던 성장 방향에 대한 것 그리고 주니어 때와 달라진 마인드셋 그리고 기획자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것들이었는데 어, 지금 시간이 좀 남았나요? 끝났어요? 아, 네. 이거는 그냥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독서 모임인데 아, 넘어가겠습니다. 어, 네, 일단 여기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일단 제가 고민했던 것들처럼 모든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나름의 고민을 안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근데 그 고민들이 여러분의 성장의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고 존중하시고 열심히 맡은 책임을 다해 나가시면 좋은 서비스 기획자 또는 PM, 그리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